경우의 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그 경우의 수, 가지수를 세자는 거야. 사건이라는 거는 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겠지? 뭐 정확한 표현은 교재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주사위 한번 던져서 3의 배수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3하고 6, 2가지니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를 중복되는 거 없이, 빠뜨리는 거 없이 잘 세주시면 됩니다. 끝. 됐죠? 그럼 중복되는 거 없이, 빠뜨리는 거 없이 잘 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빼먹는 거 없이 잘 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인지해 주셔야 돼. 문제에서 말을 할 거야. 학생 5명이 일렬로 쭉 나열할 건데 여학생들끼리 이웃해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줘.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아니면 뭐 김밥 천국 가서 밥을 먹는데 김밥 중에 하나 고르고 라면 중에 하나 골라서 밥을 먹을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상황을 제대로 인지해 주시고 그 상황에 맞게 가지수를 세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과정에서 나는 얘를 이미지화라고 많이 해요. 이미지화하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이미지화. 웬만하면 그려. 화. 이미지화. 이미지화. 하하하. 네. 화. 화. 그렇죠? 이미지화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그려봐. 혹은 머릿속으로 계속 상상해봐. 어떤 상황인지. 카드가 있어. 1부터 10까지 써져 있는 숫자 1부터 10까지 써져 있는 10장의 카드가 있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카드 10개를 일단 그리셔야 돼.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 있는 카드 중에 한 장을 뽑는 상황이야. 그 카드가 4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라고 물어보면 2의 배수 뽑을 때 뭐가 있지? 2, 4, 6, 8, 10인가? 4의 배수 뭐가 있지? 4하고 8인가? 5의 배수 뭐가 있지? 5하고 10인가? 하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그려주셔야 돼. 그리고 그것들을 뭐에? 중복되는 거 없이 빠뜨리는 거 없이 잘 세주시면 됨. 그 잘 세는 과정에서 몇 가지 법칙들을 좀 얘기할 겁니다. 그 법칙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두 번째, 상황을 잘 인지하셨으면 그것들을 중복되는 것 없이 빠뜨리는 것 없이 잘 세시면 되는데, 이때 내가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이런 느낌인 거야. 여러분들 집에 보시면은 3단 서랍장 정도는 다 있잖아, 하나씩. 맞아요? 그럼 이 안에 물건들이 막 들어있을 거라고. 옷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겠지. 그럼 그때 뭐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맨 밑에 딱 열면 양말이랑 빤스가 나와. 그 다음 가운데를 딱 열면 반팔티가 나오고 위에를 딱 열면 바지가 나온단 말이지. 이게 법으로 꼭 이렇게 정리하고 분류해야 된다는 법이 있는 건 아니야. 물론 집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 하지만 확실한 건 밑에 이런 데 양말 나오고 여기도 양말 나오고 여기도 양말 나온 집은 없다고. 그건 무슨 뜻이야? 그냥 다 때려 박았다는 뜻이잖아. 어느 정도의 분류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분류와 정리를 하기 위해서 뭐 할 거냐면 잘 구별하셔야 돼. 혹은 구분하셔야 돼. 잘 분류하고 정리하기 위해서는 잘 구별하고 구분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몇 가지, 이렇게 됐을 땐 몇 가지, 저렇게 됐을 땐 몇 가지라는 것을 차근차근 잘 분류하고 정리하셔야 돼. 그러기 위해서 이런 3단 서랍장 예시를 하나 들어드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합의 법칙을 봐요. 합의 법칙 그리고 곱의 법칙. 두 가지. 참고로 이 용어는 중학교 2학년 때도 공부했던 용어입니다. 자, 합의 법칙은 말 그대로 뭐냐면 더하는 거예요. 곱의 법칙은 말 그대로 곱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 주시면 돼.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합의 법칙. 여기서 홍대까지 가려고 했는데
파주에서 홍대까지 가는 방법을 고민해 봤더니 일단 전철 타고 가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고, 아니면 버스 타고 가는 방법이 있었고, 아니면 택시 타고 가는 방법도 있더라고. 그럼 파주에서 홍대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냥 경우의 수를 얘기해 주시면 돼. 두 번째, 내가 김밥 천국에 가서 김밥 종류가 4종류, 라면이 5종류가 있었음. 이랬을 때 내가 김밥 천국 가서 밥을 하나 먹어야지, 음식을 하나 시켜 먹어야지 라고 했을 때 시킬 수 있는 메뉴 가지수는 몇 가지? 9가지가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 합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 그냥 뭐 하면 돼? 그 경우의 수를 더해서 말해주시면 돼.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럼 그냥 한 가지 그냥 말해주면 돼. 3가지 끝. 아니면 여기서는 김밥 4개 중에 하나를 먹거나 라면 5개 중에 하나를 먹겠죠? 그냥 김밥 중에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 4개 중에 하나, 라면 5개 중에 하나 더해서 9개 중에 하나 먹겠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누가 들어도 되게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이 상식적인 이야기를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야. 모기가 있어서 모기 잡아주느라 그랬어. 모자에 모기가 있었어요. 봤지 모기? 우지 봤죠? 거봐 봤잖아. 말도 못하네. 됐죠? 그래서 다시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언제 더합니까? 라고 하면 이럴 때 더해요. 각각 또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더합니다. 김밥 4개 중에 하나 또는 라면 5개 중에 하나를 먹는 경우의 수. 각각 혹은 또는 일어날 때 그때 우리는 더해줍니다. 자, 두 번째 곱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김밥 천국으로 갑니다. 자, 김밥이 4종류 중에 하나가 있고 라면이 5종류 중에 하나가 있었거든. 근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김밥 중에 하나 골라서 먹고 라면 중에서 하나 골라서 먹을 거야. 그럼 내가 메뉴를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될까? 곱했죠? 맞아? 자연스럽게 곱했습니다. 이때 곱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김밥이 4개고 라면 5개였으니까 첫 번째 김밥 고르고 첫 번째 라면 골랐을 때 아니면 김밥 1번, 라면 2번, 김밥 1번, 라면 3번. 맞아? 그렇게 해서 일단 짝을 지을 수 있는 게 김밥 1번일 때 5종류, 김밥 2번일 때 5종류, 김밥 3번일 때 5종류. 맞아? 그럼 5개씩 계속 몇 번 나왔냐면 4번 나왔죠. 그러면 요렇게 먹을 때 한 번, 요렇게 먹을 때 한 번, 요렇게 한 번 먹을 때 한 번이니까 각각 일어나서 더했네요. 맞습니다. 합의 법칙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같은 수를 더했다는 거지. 그럼 그랬을 때 우리가 쓰는 게 뭐다? 곱셈이죠. 5개, 5를 몇 번 써서 4번 써서 더했음. 4 곱하기 5. 그래서 이때 4가 뭐냐면 김밥의 종류, 5는 라면의 종류. 그래서 내가 동시에 연이어 어떤 짓을 하고 있으면 이때는 곱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곱셈 범식 동시에 연이어 표현, 연이어 표현입니다. 그러면 곱해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세시면 돼요. 이 정도가 되겠네요. 충분한 예시로서. 그래서 일단 중학교 때 배웠던 이야기들을 갖고서 말을 할 건데 오늘 하는 이야기들 자체는 일단 어렵진 않습니다. 당장. 그래서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교재 경우의 수죠. 150 몇 페이지니? 150 아니네. 162페이지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들 사건과 경우의 수, 사건이 어떤 표현인지 경우의 수,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라는 표현,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이렇게 2가지를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왼쪽에 쭉 보시면 여사건이라는 표현 나오죠. 여사건. 이건 일단 외워주셔야 됩니다. 중2 때도 물론 봤습니다. 여사건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가지수를 우리 여사건이라고 불러.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해줘라고 하면 전체 모든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에서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때를 빼면 A가 일어날 때의 경우의 수를 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상황으로서 우리가 세자는 거야. 그래서 여사건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약수의 개수를 모르는 친구들이 꽤 많아서 이것도
중학교 때 나오긴 했거든. 약수의 개수 세는 것만 한번 보여드리고서 이제 문제 풀게요. 자, 보세요. 54. 약수의 개수 몇 개? 일단 세봅시다. 가장 작은 약수 누구부터? 1, 그 다음 6 바로 가요? 4 약수예요? 떠본 거예요 지금? 안 나온다 했잖아요. 자, 그 다음 6, 그 다음은요 9, 그 다음 18. 제가 먼저 했어요. 약수 18 있죠. 그 다음 27. 그 다음 몇 개? 몇 개? 8개. 됐죠? 약수의 개수를 세려면 약수를 다 나열해야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약수가 뭡니까? 약수가 뭡니까?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숫자잖아. 맞아?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54라는 애는 6 곱하기 9라고 표현할 수 있죠. 맞아? 이때 나눠 떨어지게 하는 이 정수를 우리는 54의 약수라고 부른다고. 그럼 당연히 6도 약수고 9도 약수인 거야. 됐음? 그럼 결론 54를 어떤 두 수의 고배 형태로 표현하면 이 두 수가 어서 오세요. 약수가 되는 거죠. 따라올까요? 됐습니까? 자, 그럼 결론. 우린 54가 어떤 수의 곱으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찾아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54를 소인수 분해할게요. 자, 2로 나누죠. 27. 3으로 나누죠. 9. 3으로 또 나누면 3. 됐죠? 그럼 결론 얘는 2 1개랑 3 3개를 곱한 값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얘를 어떤 두 수의 고배 형태로 바꿔봐 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예를 들면 1하고 2 곱하기 3 세제곱, 2하고 3 세제곱, 3하고 2 곱하기 3제곱. 됐죠? 그럼 얘네들이 전부 다 뭔데? 약수가 되는 거지. 받아들여? 그럼 우리가 얘를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표로 만듭니다. 잠깐만. 화면 넘어가. 표로 만들어 봅니다. 녹화되는 화면에서 벗어나요. 뿅, 표를 그립니다. 그래서 나눠볼 거예요. 여기는 2의 거듭제곱수를, 3의 거듭제곱수를 표현해 볼게요. 자, 3은 최대 몇 제곱까지 나왔어? 3제곱까지 나왔지. 그럼 이때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2제곱, 3의 3제곱을 쓰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2는요. 2의 0제곱, 2의 1제곱까지 나왔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포인트. 모든 수의 0제곱은 전부 다 1로 취급합니다. 조심하셔야 돼. 0제곱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A를 0번 곱했어라는 뜻이지. 자, 이 개념 자체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는 이 개념을 나중에 여러분들 2학년 1학기 때 대수라는 과목을 공부하시면서 확장해서 얘기해 줄 거야. 확장하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모든 수의 0제곱은 다 1이다 라고만 익혀놓을게요. 그러면 사실 여기는 3의 0제곱이라고 썼지만 1로 볼 수 있고요. 여기도 1로 볼 수 있겠죠. 자, 갑니다. 이 네모칸 안에는 여기 있는 세로와 가로에 있는 값들을 곱한 수들을 쭉 써도록 할게. 그럼 여기 뭐가 되냐면 1이 되죠. 여기는요 3, 여기는 9, 여기는 27, 그 다음 여 자리에는 2, 그 다음 6, 18, 54가 되겠죠. 됐죠? 우리가 아까 나열했던 약수들이 이 표 안에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 결론 우린 뭐 하면 돼? 이 안에 표 안에 있는 칸이 몇 칸인지만 세면 돼. 됐음? 몇 칸 보여요? 8칸. 8칸인 이유는 하나, 둘, 셋, 4개, 하나, 2개. 4, 2, 8. 됐지? 그럼 4하고 2를 곱한 값이 약수의 개수가 되겠네. 그럼 이때 4하고 2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라고 하면 결론. 54 소인수분해 했을 때 지수 자리 있는 숫자가 보일 겁니다.
여기에 1을 전부 다 더해서 2 곱하기 4 하면 그게 약수의 개수야.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162페이지죠. 어떤 자연수 n이 a의 p제곱, b의 q제곱, c의 r제곱이라고 나왔을 때 약수의 개수는 그 지수에 있는 p에다 1 더하고 q에도 1 더하고 r에도 1 더한 다음 곱한 값으로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162페이지 약수의 개수를 세는 과정 가볍게 보여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측에 보시면 기본 문제들 쭉 있을 겁니다. 보이시죠? 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과제로 해오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문제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응? 아, 여기 있다. 야, 뭐 별 내용 없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뭐 살인 사건이나 이런 것도 일어나겠죠. 네. 사람 쓰레기로 만들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장난친 거잖아요. 저희가 뭐요? 어떤 실험이나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할 거야. 그래서 나오는 결과를 보고 그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 그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 그걸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한다는 거. 자, 두 번째 합의 법칙입니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입니다.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각각 일어날 때 혹은 A 또는 B가 일어날 때 라는 표현을 써서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합의 법칙 뭐 하시면 돼? 더하면 됩니다. 두 번째 곱의 법칙입니다. 동시에 연이어 일어날 때 그때 우리는 그 가지수 두 가지를 곱해서 곱의 법칙으로 곱해서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왜 그렇게 되는지는 상황을 보시면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어요. 자, 여사건 같은 경우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고 자연수 양의 약수의 개수 세는 과정 정도는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약수의 총합도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는 네, 기회가 되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 165페이지부터 문제를 쭉 한번 볼 거고 가볍게 앞에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자, 1098번 문제 보시면 서로 다른 유리컵 4가지, 플라스틱 컵 3가지 중에 한 개의 컵을 택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끝. 됐죠? 그럼 뭐야? 유리컵 4개 중에 하나 고르거나 플라스틱 3개 중에 하나를 고르니까 결론 7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지 뭘. 더한 겁니다. 합의 법칙. 이런 거예요. 너무 쉽죠? 넘어갑니다. 1101번입니다. 우측입니다. 바로.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상황입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잘 보셔야 돼. 나한테는 지금 주사위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근데 이 2개가 서로 다르다고 했습니다.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겠지. 첫 번째 주사위는 빨간색, 두 번째는 파란색. 이런 식으로 색깔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거야. 왜? 서로 다른 거니까. 동시에 던졌는데 나오는 눈의 수의 차가 몇인 경우? 3. 이거나 더한 합이 3인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 세달라는 얘기. 그럼 봐봐. 첫 번째 1번 주사위 빨간색 주사위가 있고요. 두 번째 2번 주사위 파란색 주사위가 있습니다. 라고 본 다음 일단 첫 번째 상황 더해서 합이 3 나오는 경우를 한번 미안합니다. 차부터 볼게요. 차가 3 나오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봐. 주사위 2개의 눈이 어떻게 나오면 차가 3일까? 주사위 눈이 어떻게 나와야지 뺑값이 3 나와? 여기서 중요한 건 1, 4. 이 상황을 진짜 관찰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그리면서 얘가 1 나오고 얘가 4 나오면 뺀 거 3 맞잖아. 됐음? 또 다른 경우 있나요? 2요. 또요? 3, 6. 끝났습니까? 아니요. 어떤 경우 있죠? 4, 1, 5, 2, 6, 3. 됐죠? 지금 뭐 하고 있냐라고 하면 빼서 3 나오는 두 수를 우리가 그냥 차분히 나열한 거죠. 자, 이때 나열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해주세요. 가장 처음에 주사위는 1부터 시작해서 차가 3인 경우를 쭉 나열했잖아.
이왕이면 순서대로 차분하게 잘 정리해서 말해주시는 게 좋음. 중구난방으로 막 세다 보시면 분명히 빠뜨리거나 중복되는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분히 잘 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론 몇 가지 경우의 수 나왔어요? 6가지. 차가 3 나오는 경우는 6가지. 그럼 다시요. 1번 주사위가 있고 2번 주사위가 있습니다. 이번엔 더해서 3 나오는 경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경우 있을까요? 1, 2, 2, 1. 다른 경우 있어요? 없습니다. 몇 가지 나왔어요? 2가지. 그럼 전체 몇 가지 나오는 거? 8가지 나오는 거죠. 끝. 자, 이때도 별거 아닙니다. 잘 보세요. 1, 2 나오는 상황하고 2, 1 나오는 상황은 같은 상황, 다른 상황? 구별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됐음? 다른 상황이니까 다른 거 다 세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요. 1104번입니다. 자, 1104번입니다. 자, 보시면요.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인 자연수가 몇 개인지 세보겠습니다. 자, 1부터 100까지예요. 숫자들 쭉 생각해 보셔야 돼. 자, 이 중에 4의 배수는 몇 개 있을까? 25개. 그럼 5의 배수는 몇 개나 있을까? 20개. 그럼 전체 몇 가지? 45가지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 자, 4의 배수를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4, 8, 12, 16, 20, 24, 28 쭉 쓰겠죠? 5의 배수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5, 10, 15, 20, 25 쭉 쓰겠죠? 문제. 여기는 20은 4의 배수일 때도 셌고 5의 배수에서도 센 거잖아. 맞아? 2번 셌네. 중복됐네. 받아들일까? 다시 말하면 4와 5의 공배수. 누구의 배수? 20의 배수를 중복해서 센 거죠. 그럼 뭐 해줘야 돼? 여기에서 20의 배수를 빼주셨어야 되네. 20배수 몇 개 있음? 5가지를 한 번씩 빼줘야 되겠죠. 왜? 2번 셌으니까. 그래서 결론 25 플러스 20에서 5를 뺀 값을 계산하면 올바른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상황을 잘 보셔야 돼. 나는 중복되는 거 빠뜨리는 거 없이 차분히 잘 세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선 그냥 더해버리면 분명히 20이라는 숫자를 2번씩 센 거거든. 됐죠? 그래서 꼭 이렇게 중복되는 걸 잘 빼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측에 있는 107번 문제로 가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두 양의 정수죠. x에 y에는 누가 와? 양의 정수가 와. 양의 정수면 0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떤 애들이 오는 거야? 양의 정수. 자연수죠. 1, 2, 3, 4, 5, 6, 7, 8, 9, 10. 맞아? 그럼 x, y에는 자연수만 오는 상황이고요. 그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볼 겁니다. 자, 어떻게 구하는 게 좋을까? 결론, 하나씩 차분히 잘 셉니다. 빠뜨리거나 중복되는 거 없이. 그럼 첫 번째, y에 올 수 있는 제일 작은 애 누구? 1부터 올 수 있겠죠. y가 1일 때, 그때 x에 올 수 있는 게 누군지 세보겠습니다. 두 번째, y가 2일 때, 그때 x에 올 수 있는 값들 세보겠습니다. 세 번째, y가 3일 때, 그때 x에 올 수 있는 값들의 개수를 세보겠습니다. 끝. 그럼 y가 1이라면 문제에서 준 식은 이렇게 바뀌겠죠? x 플러스 2가 6보다 작거나 같음. 다시 x는 4보다 작거나 같음. 그럼 x에 올 수 있는 값은 누구? 1, 2, 3, 4가 오겠죠? 됐을까요? 자, 그럼 y가 1일 때 올 수 있는 x, y 순서상 경우의 수는 몇 가지? 4가지. x가 1, y가 1일 때, x가 2, y가 1일 때, x가 3, y가 1일 때. 됐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두 번째입니다. y가 만약 2였다면
문제에서 준 식은 이렇게 바뀔 거야. x 플러스 4가 6보다 작거나 같음. 그럼 x는 2보다 작거나 같은 값들이 오겠죠? 그럼 x에 올 수 있는 값은 1, 2가 올 수 있겠네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마지막입니다. y가 3이라고 하면 그때 문제에서 준 식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x 플러스 6이 6보다 작거나 같음. x는 0보다 작거나 같음. 양의 정수 x값 존재합니까? 없네요. 빵가지. 그래서 결론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6가지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지금 나의 풀이를 보시면서 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 나 뭐 했냐면 기준을 하나 잡아놓고 거기에 맞게끔 쭉 정리한 거야. 어떤 기준을 잡았냐면 y에 올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크게 숫자들을 설정하면서 그때마다 올 수 있는 가지수를 세본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좋은 점. 일단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빠뜨리거나 중복되는 게 안 보입니다. 두 번째, 내가 혹시 뭔가를 놓쳤다면 주어진 식들과 관계를 보면서 어떤 걸 빼먹었는지 분명히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주시는 게 앞으로도 계속 되게 중요할 겁니다. 나는 얘를 아까 서랍장 비슷하게 얘기해드렸어요. 첫 번째 서랍, y가 1일 때 서랍을 열고서 센 겁니다. 두 번째 서랍, y가 2일 때를 열고서 센 겁니다. 마지막 y가 3일 때를 열고서 센 겁니다. 됐죠? 하나 더. y가 1일 때 세는 이 상황에서 y가 2일 때를 내 머릿속에서 염두에 두지 않아요. y가 1일 때만 집중해서 세주시면 되고요. 끝났으면 더 이상 생각할 거 없어요. y가 2일 때로 바꾸면 되고 y가 2일 때를 사는 과정에서도 y가 1일 때를 볼 필요는 딱히 없습니다. 자, 문제. 나는 지금 y를 기준으로 이렇게 셌는데 여러분들 중에 이런 친구들도 있죠? x를 기준으로 세면 안 될까요?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x가 1일 때 y에 올 수 있는 값들, x가 2일 때 y에 올 수 있는 값들, x가 3일 때 y에 올 수 있는 값들을 세주시면 돼. 그나마 내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딱 이거야. 문자 x와 y를 모두 변수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생각하는 게 좀 힘들어. 그래서 문자 하나를 차분하게 정리하시면서 거기에 맞게 경우의 수와 가지수를 세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넘어가서요. 오른쪽으로 가시면 이런 문제가 하나 더 나옵니다. 1110번입니다. 67페이지예요. 자, 1110번입니다. 교재 검사 하랬더니 막 안 하고 막 째고 이런 애들이 있어. 저 뭐하는 애들이야, 그치? 나이가 17인데. 나이는 다 먹어갖고, 그치, 예준아? 그런 애들 어떻게 생각해? 자, 11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계속 가요. 잘 보세요. 자, 문제 2, 4, 6, 8, 10, 12 중에서 선택한 3개의 숫자를 우리가 각각 A1, A2, A3이라고 놓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등식 관계를 만족하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한번 세볼래요, 이거? 자, 이때 봐봐. 이 1110번 문제를 접근하는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와,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하시면 일단 틀린 거야. 그냥 세면 돼. 근데 문제도 준 조건이 있을 거라고. A1, A2, A3 이렇게 나왔지? 맞아? 그 말은 A1이 제일 작아. A2가 그 다음, A3이 제일 큰 애야. 그리고 문제도 준 거 볼게. A2에다가 2를 곱했더니 A1하고 A3을 더한 값이래. 그럼 봐. 양변에 2를 나누면 A2는 2분의 A1 더하기 A3인 거죠. 이때 여러분들이 예를 보면서 냄새를 쓱 맡아줘야 되겠지. 2개 더해서 2로 나눴어. 뭐야? 평균. 맞아? 그럼 두 수의 평균이 A2가 나와야 돼. 그럼 예를 들어 봐봐. A2 자리에 4가 왔다고 해봅시다. 그럼 두 수 더해서 평균으로 4 나오려면
이 두 수 나머지 A1과 A3 어떤 수 잡으면 될까? 2하고 6이죠. 끝. 됐죠? 두 번째입니다. 만약 A2 자리에 6이 왔다고 쳐보자. 그럼 우린 두 수를 더해서 평균이 6 나와야 되니까 누구랑 누구? 4하고 8 아니면 2하고 10 됐어요? 4하고 8 아니면 2하고 10 됐죠? 그럼 평균 6 나온 거 맞잖아. 아니면 가운데 있는 숫자가 8일 수도 있죠. 두 수를 더해서 평균이 8 나오려면 누구랑 누구 더해? 6이랑 10 4랑 12 됐습니까? 6이랑 10 4랑 12 아니면 10이 나올 수도 있죠. 두 수를 더해서 평균 10 나오려면 누구랑 누구 있으면 돼? 8하고 12 그래서 8하고 12 이렇게 있겠네요. 그럼 결론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죠. 그래서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하고 마무리가 되는 거야. 해서 지금 여기서처럼 이렇게 식을 바꾸고 변형해야 되는 경우를 꼭 써야 됩니까? 라고 하면 그게 해석하기 편하긴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뭐 해봐야 돼? 다 넣어봐야 돼. 여기서 가장 잘못된 친구들이 있어. A2 자리에 2가 올 수 있잖아. 이런 애들이 간혹 있어. 안 돼. A2가 A1보다 커야 돼. 그럼 여기서 올 수 있는 제일 작은 숫자는 2야. 그 값은 A2에 올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 A2 자리에는 12가 올 수 없어요. 왜? 가장 큰 게 A3이니까. 됐죠? 그래서 이렇게 6가지 경우의 수를 세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서요. 11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자연수 A, B가 있고요. A의 범위와 B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린 자연수만 보기로 했으니까 나열해 보겠습니다. A에 올 수 있는 값은 누구 올 수 있는 거야? 1 또는 2 또는 3이 올 수 있는 거죠. 자, B에 올 수 있는 값은 누가 올 수 있어요?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가 올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리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A, B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그럼 봐. A가 1일 때 B에 올 수 있는 건 몇 개? 5개. A가 2일 때 몇 개? A가 3일 때 몇 개? 5개. 그럼 전체 몇 개? 15개. 뭐 한 거야? A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 B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5가지. 곱했죠? 왜? A의 숫자가 하나 오고 동시에 연이어 B에서 숫자가 하나 오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뭐 했다? 곱했다. 그래서 곱의 법칙입니다. 됐죠? 그래서 1113번 문제 15가지로 해결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11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잘 읽어주세요. 어떤 상황인지 보셔야 됩니다. 그림과 같이 10개의 문이 있고요. A하고 B로는 들어올 수만 있죠. 입장만 가능한 상황이고요. 한쪽 문으로 들어와서 다른 문을 통해서 나가는 전체 경우의 수를 세주면 돼. 됐죠?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 어떻게 세야 될까? 첫 번째 상황을 보셔야 돼. 첫 번째 상황. 내가 A 문으로 들어왔어. 됐죠? 그럼 이제 나갈 수 있는 문은 몇 개 있어? 그럼 A 문으로 들어오면 나갈 수 있는 문 몇 개? 8개. 됐죠? 다시 B로 들어왔어. 그럼 나갈 수 있는 문 몇 개? 8개. 그럼 지금 몇 개 나온 거야 전체? 그럼 답은 16개요. 맞아 틀려? 틀렸지? 틀렸지? 왜? 아직 끝까지 안 됐지. 봐. 문제에서는 A, B 두 문은 입장만 가능한 문이래. 그럼 나머지 이런 문들은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근데 나는 지금 뭐야? A로 들어왔을 때와 B로 들어왔을 때만 본 거잖아. 맞아? 다른 문으로 들어오면 어쩔 거? 받아들여? 그럼 이번엔 이쪽 문으로 들어왔다 칩시다. 자, 내가 여기 있는 요 문으로 들어왔어. 요렇게 들어왔어. 나갈 수 있는 문 몇 개? 왜 7개야? 일로 들어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자, 봐봐.
문제 어디를 뒤져봐도 들어왔던 문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라는 말 있음? 다른 문을 있어? 있어? 있네. 됐어요? 그래서 본인 모습이요? 정답. 다시 내가 이쪽 문으로 들어왔어. 그 문제를 읽어봐야 돼. 내가 요 문으로 들어왔네? 그럼 나갈 수 있는 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문으로 나가면 안 됩니까? 안 된대. 받아들여? 안 된대. 그럼 내가 이 문으로 들어오면 나갈 수 있는 문은 몇 개? 7개. 그럼 다시 이쪽 문으로 들어오면 나갈 수 있는 문 몇 개? 얘는 몇 개? 얘는, 쟤는, 요거는, 저거는. 맞아? 계속 7개씩. 7개씩 몇 개? 8개. 8, 7에 56개. 해서 더해줘야 올바른 답이 나옵니다. 해서 같은 그림이고 같은 상황일 수도 있는데 만약 이 문장이 빠져 있으면 경우에서 어떻게 바뀔까? 80까지. 일로 들어와서 나갈 수 있는 거 8개. 여기도 들어왔다 나갈 수 있는 거 8개. 여기도 들어왔다 나갈 수 있는 거 8개. 이렇게 바뀌겠지? 맞아? 그럼 여기가 56이 아니라 뭐로 바뀌어? 64로 바뀌겠죠? 됐습니까? 그럼 봐야 되는 게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질문할 때 되게 많은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거거든. 전에 답은 12개였는데 왜 지금은 13개예요? 이런 애들이 있어. 똑같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인데 말이 하나 바뀌어. 옵션이 하나 더 추가돼. 그러면 문제를 풀거나 접근하는 과정이 완전히 바뀌어요. 해서 우리는 계속 뭘 해야 된다? 문제에서 준 상황이 뭔지를 제대로 잘 인지하시고 거기에 맞게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 잘 읽으셔야 돼. 자, 넘어갑니다. 1120번. 1120번입니다. 자, 어떻게 읽어요? 코리아. 축하드립니다. 영어 좀 하네. 코리아죠. 무슨 뜻이에요? 대한민국이죠. 오케이. 네. 자, 5개의 문자 중에 3개의 문자를 차례로 택할 겁니다. 이때 자, 여러분 혹시 영어에서 자음과 모음 뭔지 알아요? 자, 영어에서의 모음이 뭡니까? 알파벳으로 얘기해 주세요. A, E, I, O, U. 5개만 모음이에요. 나머지는 다 자음입니다. 자, 그러면 코리아라고 썼네요. 이 중에 모음은 누구 있어? O가 모음이죠. E도 모음이죠. A도 모음인 거지. 맞아? 그럼 문제에서 준 이 5개의 문자 중에 자음은 2개. K랑 R이고요. 모음은 3개. O랑 E랑 A네요. 구별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넌 뭐 할 거냐면 3개의 문자를 차례로 택할 겁니다. 이때 자음과 모음을 교대로 택하는 경우의 수를 말해주세요. 인 거죠. 그럼 여기서 또 교대로라는 표현이 무슨 뜻일까? 교대로. 그렇지, 번갈아 가면서. 그럼 이런 거야. 맨 처음에 3개를 나열하니까 처음에 자음이 오고 그 다음 모음, 그 다음 자음.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 아니면 처음에 모음, 그 다음 자음, 그 다음 다시 모음.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를 보자는 겁니다. 따라올까요? 괜찮아? 자, 교대로라는 말 어려운 표현 아니죠? 이런 걸 거야.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이렇게. 자, 그럼 첫 번째 상황 볼게. 처음에 자음이 올 겁니다. 처음에 자음 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자음이 몇 개 있어요? K 아니면 R 둘 중에 하나잖아. 맞아? 그럼 여기 K 또는 R 둘 중에 한 가지가 올 거야. 그럼 두 번째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있습니까? 3가지 중에 하나 올 거야. 그 다음 마지막 끝자리에 오는 자음은 몇 가지 있습니까? 여기서 왜 한 가지죠? 앞에서 한 개 썼으니까 한 가지. 이거 뭐 하면 될까? 곱하면
경우의 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야. 자음 오고 동시에 연이어 모음이 오고 동시에 연이어 자음이 와서 만들 수 있는 세 개. 됐음? 실제로 얘를 나열해 볼 수도 있어요. 해서 자음 K가 왔을 때 모음 O가 오고 R이옴. K가 왔을 때 모음 E가 오고 R이옴. K가 왔을 때 모음 A가 오고 R이옴. 됐죠? 아니면 처음에 자음이 R이고 모음 오고 자음. R 모음 자음. R 모음 자음. 됐죠? 실제로 나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열보다는 지금처럼 경우의 수 이용해서 빠르게 세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모음, 자음, 모음 오는 경우의 수를 세볼 거야. 맨 처음에 모음이 올 겁니다. 몇 개 중에? 세 개 중에 하나가 올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자음은 몇 개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오겠죠? 그 다음 모음 또 몇 개 중에 하나 올까? 두 개 중에 하나 와요. 왜? 앞에서 모음 하나 썼으니까. 됐음? 이거 뭐 하면 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가지. 합쳐서 몇 가지? 18가지가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처음에 모음 O가 왔을 때, 그 다음 자음 K가 왔을 때, 그 다음 E가 왔을 때 해서 아까처럼 또 쭉 나열해 볼 수도 있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열해서 쭉 쓰는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되게 필요해. 하지만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빠르게 고배 연산으로 혹은 합의 연산으로 정리할 수도 있어요. 원리를 알고 상황을 제대로 인지한 상태에서 계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112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사전식 배열을 해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사전에 익숙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사전식 배열을 얘기할 때 언제부턴가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 드려요. 자, 알파벳 순서는 다 알지? 알파벳 순서는 다 알잖아. 그럼 자, A, A, B, C, D에서 5개의 문자를 한 번씩 사용해서 만든 단어들을 사전식으로 배열한대 라고 했을 때 알파벳 순서대로 우리는 숫자로 바꿔서 얘기합니다. 자, A는 가장 작은 숫자 1로 바꿉니다. 1. 그 다음 B는 2, C를 3, D는 4로 바꿔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1, 2개, 2 하나, 3 하나, 4 하나에서 총 5개의 숫자가 있어. 이 5개 숫자를 모두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5자리 수 중에 가장 작은 수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그게 곧 사전식 배열이 됩니다. 이렇게 바꿔서 얘기 드려요. 다시 1, 2개, 2 하나, 3 하나, 4 하나를 가지고 가장 작은 수부터 순서대로 쭉 나열해 주시면 이게 사전식 배열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만들어 볼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수 어떤 숫자 있을까? 11,234. 얘가 제일 작죠? 그 다음 큰 수는 11,243. 괜찮죠? 그 다음 11,324. 그 다음 11,342. 괜찮아? 그 다음은요 11,423. 11,432. 괜찮죠? 그 다음 어떻게 할까? 11,000으로 끝난 것 같은데 맞아? 그럼 12,134. 12,143. 12,314. 12,341. 12,413. 12,431. 쭉 쓸 거야. 힘들어. 됐죠? 여기서 여러분한테 말한 건 이거였습니다. 몇 번째? 5번째와 몇 번째? 10번째 오는 단어. 그럼 5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6, 7, 8, 9, 10번째. 난 이 2개의 단어만 어떤 단어인지 알면 되겠네. 그럼 뭐 하면 돼? 숫자를 다시 알파벳으로 바꾸시면 돼요. 얘는 뭐가 돼? A, A, D, B,
C가 됩니다. 됐죠? 그럼 10번째는요. A, B, C, D, A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맨 끝 문자를 말해주세요. C하고 A네요. 해서 답은 몇 번? 1번. 끝. 됐죠? 그래서 사전식 배울 나오시면 그냥 숫자로 바꿔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쭉 나열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나중에 돌려놓으시면 어떤 문자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도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더 볼게. 이번엔 3명 말고 4명이 식당에 갔어. 자, 4명이 식당에 갔습니다. 마찬가지 밥을 먹고 나왔는데 내 신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될까 한번 볼게요. 자, 일단 A는요. 자기 신발 신으면 안 되잖아. 그럼 신을 수 있는 신발은 어떤 거? B 신발 신거나 C를 신거나 D를 신는 경우 있겠지. 됐어 여기까지? 그럼 두 번째 A가 B 신발을 신었다고 치자. 그럼 B가 신을 수 있는 신발은 어떤 신발? A 거 아니면 C 거 아니면 D 거를 신을 수 있겠죠. 요렇게. 됐음? 그럼 또 봅니다. A는 B의 신발을 신고 B가 A 거를 신었다라고 보면 남은 신발은 C, D 남은 거죠? 어떻게 신어야 돼? 얘가 D, 얘가 C. 됐죠? 이런 경우일 거야. 아니면 A가 B, B가 C를 딱 신었다고 하면 남은 신발은 A, D가 남았잖아. 그럼 얘가 D 거를 신고 얘가 A 거 신겠죠? 이렇게. 아니면 얘가 B, 얘가 D였어. 남은 건 누구? A, C 남았죠? 그럼 얘가 C, 얘가 A를 신으면 되겠네. 됐죠? 경우에서 몇 가지 나와? 일단 3가지. 어디? AC죠. 해서 몇 가지? 일단 3가지. 됐음? 마찬가지. A가 C의 신발을 신었다고 봅시다. A가 C의 신발을 신었다고 봅시다. 자, 그럼 보세요. B가 신을 수 있는 신발은 누구 거? A 거 아니면 D 거만 남죠? B는 자기 거니까 신으면 안 돼. 그럼 다시 A가 C, B가 A를 신었다고 볼게요. 그럼 남은 신발은 B하고 D 남았잖아. 얘가 D, 얘가 B를 신으면 돼요. 자, C를 신었고 D를 신었어요. 남은 건 A, B 남았죠? 그럼 C가 신을 수 있는 건 A 거 또는 B 거를 신을 거고 그럼 당연히 얘는 B, 당연히 얘는 A가 될 겁니다. 몇 가지 나왔어? 3가지. 마찬가지 여기서도 또 세볼 수 있겠네. 몇 가지 나올까? 3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 몇 가지? 9가지가 돼요. 됐죠? 자,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세는 경우들이 한 번씩 나와 교과서에 있을 거거든.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교란순열. 교란순열이라고 불러. 교란순열이라고 부르거든. 실제로 이 교란순열을 계산하는 과정은 대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뭘 주냐면 이런 걸 줘. 3명일 때 교란순열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4개일 때, 4명일 때 교란순열 몇 가지? 9가지. 그럼 5명일 때의 교란순열도 여러분들이 나열해 볼 수 있어요. 몇 가지 나오냐? 44가지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자, 따라하세요. 3, 2, 다시 3, 2, 3, 9, 3, 2, 4, 9 미안. 3, 2, 4, 9, 5, 4, 4. 뭐라고요? 3, 2, 4, 9, 5, 4, 4. 뭐라고요? 3, 2, 4, 9, 5, 4, 4. 뭐라고요? 3, 2, 4, 9, 5, 4, 4. 교란순열 경우의 수야. 이렇게 돼. 3개일 땐 2가지, 4개일 땐 9가지, 5개일 땐 44가지. 이건 외우시는 겁니다. 3, 2, 4, 9, 5, 4, 4. 됐죠? 뭐라고요? 실제로
나 예전에 비번은 이걸로 썼어요. 네. 3249 544로 썼어요. 네. 고등교육 과정에서 이 교란수녀를 외우는 과정은 안 알려줘. 뭐 하냐면 지금처럼 다 나열하도록 시켜. 해서 너네한테 수영도 그리는 거 연습을 시키는 의도로서 내거든. 그래서 결론. 고등 과정에서는 얘가 수학적 의미가 딱히 없어요. 그냥 경우의 수 쭉 나열하는 노가다 연습하는 과정이야. 근데 얘가 교과서에서 무조건 언급이 돼.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보시면 비 오는 날 식당에 갔다가 다시 나왔는데 자기 우산이 아닌 남의 우산을 다 쓰고 나왔어. 경우의 수 몇 가지인데 이런 게 나옵니다. 모자를 벗었다가 다시 썼는데 내 모자가 아니라 다 다른 사람의 모자를 쓰고 있네. 그렇게 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인데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뭐야? 교란순열이구나. 됐음? 그럼 교란순열이면 어떻게 돼? 3명이야 2가지, 4명이야 9가지, 5명이야 44가지. 외우시고 그냥 외운 값으로 밀어버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밑에 보시면 1123번 문제 있죠? 자, 문제 보세요. 1123번 문제. 몇 명의 학생? 5명의 학생. 5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 5명 중에 시험지를 막 섞는데요. 그래서 임의로 답안지를 한 장씩 뽑을 겁니다. 이때 어떤 상황인지 봐. 한 명만 자기 답안지를 뽑고 나머지 애들은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뽑는 경우야. 됐죠? 그럼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학생이 A, B, C, D, E가 있어요. 5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한 명만 자기 답안지를 딱 골라. 나머지는 전부 다 다른 애들 걸 꼽아야 돼. 그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찾는 거야. 됐음? 그럼 자,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2만 자기 답안지를 골랐어. 됐음? 그럼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내게 아닌 나머지 거 골라야 되지. 맞아? 그럼 4명이 나왔을 때 교란순열 경우의 수 몇 가지? 9가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뒤에 답지 한번 봐. 다 나열해야 돼. 노가다인 거야. 그래서 외우시라는 거야. 3249 544. 4명이야 몇 가지 나와? 9가지 나옴. 근데 문제는 내 답안지를 뽑은 게 2가 아니라 D가 지 답안지를 뽑았어. 그럼 이때 이 4개 역시 마찬가지 4개 아닌 나머지 걸 갖는 경우에서 셀 수 있겠죠? 몇 가지? 9가지. 그럼 C가 지 거를 뽑아도 9가지. B가 지 거 뽑아도 9가지. A도 마찬가지 9가지겠네. 그럼 몇 가지인 거야 전체? 45가지인 거야. 끝. 됐죠? 그래서 얘는 교란순열입니다. 그래서 9가지가 되니까 바로 계산해서 정리해 줘가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까지 한번 봤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뒤에 있는 도로망 이야기, 약수의 개수, 그리고 지불 방법, 지불 금액, 색칠하기까지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쉴게요. 자, 보시면요. 도로망에서 A 도시에서 B 도시를 거쳐서 C 도시로 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말해줘. A에서 B를 지나 C로 갈 겁니다. 그럼 봐봐.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있음? 3가지. B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있음? 어떻게 하면 되게? 곱하면 되죠. 12가지입니다. 곱의 법칙. 왜? A에서 B를 지나 C까지 연이어 가고 있잖아. 됐음? 그래서 곱하면 돼요. 그럼 실제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1번 길, 2번 길, 3번 길. 여기는 A, B, C, D라고 하면 1번에서 A를 지나는 경우, 1번에서 B를 지나는 경우, 1번에서 C를 지나는 경우, 1번에서 D를 지나는 경우. 됐죠? 1번 길로만 4가지. 마찬가지 2번 길로 4가지. 3번 길로 4가지. 그 상황을 관찰하시면 됩니다. 깨워주셔야죠. 좀 더 세게 때려야죠. 애들 뭘로 보고 그 정도로 안 일어나요. 네.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170페이지 12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좀 더운 것 같지 않나? 맞아요. 뚱뚱해서 열이 많이 나니까 6월부터는 에어컨을 풀로 가동할 겁니다. 추우신 분들이 있으면,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있으면 두툼한 외투 같은 거 갖고 오시고, 들고 다니기 좀 힘들다 싶으시면
갖고 와서 저 뒤에다가 걸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생각했어요. 그럼 너한테 맞춰요? 아니 모두에게 맞춰요. 나에게 맞추겠습니다. 네. 아니 뭐. 넘어갑니다. 자, 128번입니다. 자, 보시면요. 주사위 3개를 동시에 던지는데 봐봐. 주사위가 3개인데 A, B, C라고 지금 구별해 놨습니다. 구별해 놨어요. A 주사위, B 주사위, C 주사위. 다시 말하면 서로 다른 3개의 주사위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지. 그랬을 때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뭐인 경우? 짝수인 경우입니다. 잠깐만, 그럼 A 주사위 눈이 뭐라고 나올 거야? B 주사위에서의 눈도 뭐라고 나올 거고 C도 나올 거야. 이 3개를 곱해서 짝수가 나오는 거잖아. 숫자 3개를 곱합니다. 짝수가 나올 거임. 어떤 상황이면 3개 곱해서 짝수 나올까? 홀수 2개 짝수 하나. 뭐 홀수 2개 짝수 하나인 경우, 아니면 짝수 짝수 2개 홀수 하나인 경우, 아니면 다 짝수인 경우지. 맞아? 그럼 우리 이거 다 세야 되네. 받아들여? 그럼 다시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볼게. 어차피 A 주사위에 나올 수 있는 눈은 홀수 아니면 짝수잖아. 맞아? 그럼 A도 홀수, B도 홀수, C도 홀수 나오는 경우 있을 거고, 아니면 A가 홀수, B도 홀수, C가 짝수인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A가 홀수, 쓰지 마세요. B가 짝수, C가 홀수인 경우도 있을 거고, 쓰지 마세요. A가 짝수, B가 홀수, C도 홀수인 경우 있을 거야. 아니면 A, B 2개가 짝수고 C만 홀수일 때, 아니면 B만 홀수고 나머지 2개가 짝수일 때, 아니면 A만 홀수고 나머지 2개가 짝수일 때, 아니면 셋 다 짝수일 때. 됐죠? 쓰지 마세요. 그럼 문제는 이때 나오는 수들을 곱해서 짝수 나오는 상황은 언제입니까? 요거 빼고 다죠. 됐음? 이거 빼고 다잖아. 받아들여? 그럼 우리 뭐 하자? 전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서 셋 다 모두 홀수 나온 경우만 빼자고. 그러면 짝수 나올 거 아님. 받아들일까? 됐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를 세야 되겠죠.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올까요? A에 올 수 있는 눈은 주사위니까 1부터 6까지 몇 개? 6개. B에 오는 눈은 6개. C에 오는 눈은 6개. 6의 세제곱계 몇입니까? 216이요. 축하드립니다. 잘했죠? 됐음? 그 중에 3개가 모두 홀수인 경우, A 주사위 홀수 나올 거야. 주사위 눈 중에 홀수는 몇 개 있어? 1, 3, 5, 3개. 3개 중에 하나. B 주사위 홀수 3개 중에 하나. C 주사위 홀수 3개 중에 하나. 몇 개? 27개. 3의 세제곱. 됐죠? 그럼 결론. 216에서 27을 뺀값 세주시면 답이겠네요. 몇 가지입니까? 189개네. 됐죠? 왜? 모두 다, 3개가 모두 다 홀수인 경우를 빼면 적어도 하나가 짝수니까 세 수를 곱한 값은 짝수가 나올 거거든. 납득이 될까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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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뒤로 갑니다. 다음 문제 131번입니다. 자, 다음 항을 전개해 볼 겁니다. 다항식 서로 다른 항은 몇 개 나올까요? 몇 개입니까? 어떻게 계산했어요? 네, 이렇게 하면 되죠. A가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곱해져서 몇 개? 4개. B가 한 땀, 한 땀, 한 땀 곱해져서 몇 개? 4개. C도 마찬가지 한 땀 한 땀 곱하면 4개. 그럼 결론. 앞에 있는 항 몇 개 있어? 3개. 뒤에 항 몇 개 있어? 4개. 둘이 결합돼서 계속 항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몇 개? 12개.
끝. 됐죠? 답입니다. 안 어려워요?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약수의 개수를 세는 과정이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134번입니다. 자, 72 양의 약수의 개수를 세볼 거야. 자, 약수의 개수 세려면 일단 뭐부터 하냐? 첫 번째, 소인수 분해하죠. 72는 어떤 숫자들의 곱의 형태로 써져 있는지 소인수 분해합니다. 2, 3, 6, 6, 22 2, 1, 8 2, 9, 3, 3 됐죠? 그럼 결론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죠. 자, 약수의 개수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지수에다가 1 더해서 4 여기 지수에 1 더해서 3 둘이 곱한 것만큼 약수의 개수가 보입니다. 끝. 됐죠? 그래서 우리는 표를 만들어서 약수의 개수 세는 과정을 보여드렸고 결론 그 표 안에 있는 칸이 몇 칸인데? 라는 질문은 지수에 1을 더해서 곱한 값을 계산하시면 되겠다. 됐을까요? 넘어갑니다. 정리해 주세요. 자, 우측으로 갑니다.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00원짜리 몇 개? 4개. 500원짜리 몇 개? 2개. 100원짜리 몇 개? 6개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죠. 돈을 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는 거야. 됐어? 돈을 주는 방법의 수를 세면 되는 거야. 받아들여?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지. 주머니에 돈이 딱 있는데 길을 가다가 뭐 예를 들면 깡패를 만난 거죠. 그래서 뭐해? 돈 내놔. 그랬을 때 주머니에 손을 딱 넣어서 만져보겠지? 얼마 있나? 많이 해봤잖아. 나만 해봤어? 다들 그런 경우 있잖아. 없어요. 뒤져서 나오면 뭐 100원에 몇 이런 거 했잖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 뭐 해줘? 그냥 100원짜리 6개 있으니까 그중에 하나 딱 줘서 이거밖에 없는데요? 할 수 있잖아. 아니면 100원짜리 2개 줘서 이거밖에 없는데 할 수 있잖아. 아니면 1,000원짜리 한 2장 줄 수도 있고. 쫄보들은 뭐예요? 다 줄 거 아니야. 그냥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런 방법의 수를 세라는 거임. 됐음? 그럼 그랬을 때 봐봐. 주머니 안에서 내 손이 딱 들어갔을 때 일단 1,000원짜리를 만지작 하면서 꼭 선택할 거라고. 1,000원짜리 몇 개 있어? 4개 있지. 그럼 내가 이 1,000원짜리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될 거야. 하나도 안 주거나 1개 주거나 2개 주거나 3개, 4개 주는 경우. 몇 개 중에 하나? 5가지 중에 하나를 내가 골라야 될 거야. 됐음? 일단 1,000원짜리를 줄 수 있는 방법은 5가지 중에 한 가지를 내가 골라야 될 거야. 그 다음 1,000원짜리를 내가 몇 개 줄지를 골랐어. 그리고 또 옆에 보면 500원짜리가 만져질 거 아님. 맞아? 몇 개 있어? 2개 있네. 그 500원짜리도 골라야 되겠지. 내가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안 주는 경우, 1개 주는 경우, 2개 주는 경우. 몇 가지 중에 하나? 3가지 중에 하나 고를 거야. 500원짜리 3가지 중에 하나 고를 거야. 그럼 100원짜리는 몇 가지 중에 하나 고를까? 7가지 중에 하나 고를 거야. 됐어? 그래서 뭐해? 내 주머니 안에서 손이 1,000원짜리 이렇게 잡고 500원짜리 잡고 100원짜리 이렇게 잡아서 여기 있어요 할 거 아님. 받아들임? 그럼 줄 수 있는 경우에서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동시에 연이어 일어나고 있죠. 몇 가지? 105가지.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1,000원짜리를 하나도 안 골랐어. 500원짜리도 하나도 안 골랐음. 100원짜리도 하나도 안 골랐음. 그래서 주머니에 손 넣었다가 자, 서프라이즈 하면 안 되겠죠? 그날로 바로 그냥 끌려가겠지? 그래서 뭐해?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하래. 빵원 주는 경우는 빼래. 그럼 뭐 해주면 될까? 하나 빼면 되겠지. 한 가지 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이다? 104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다시 1,000원짜리 줄 수 있는 경우의 수, 500원짜리 줄 수 있는 경우의 수, 100원짜리 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곱의 법칙을 가지고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 봐봐. 1138번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이번엔 10,000원짜리가 있네. 10,000원짜리가 한 장 있어요. 5,000원짜리가 3장 있고요. 100원짜리가 4개 있습니다.
이 중에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죠. 자, 봐. 137번에서는 지불할 수 있는 경우의 수입니다. 얘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입니다. 물어본 질문이 달라요. 됐음? 그럼 봐야 돼. 이때는 여러분 생각해 볼게. 일단 첫 번째 방법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 위에 있는 1137번과 같은 질문으로 바꿔서 야, 방법의 수를 세보자 라고 하면 다시 주머니 안에 손 넣어서 10,000원짜리 만지면 생각하겠지. 한 장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줄까 말까 둘 중에 하나. 됐지? 그 다음 5,000원짜리는 3개 있으니까 안 주는 경우 하나, 둘, 3개 주는 경우 4가지 중에 하나 고민할 겁니다. 마찬가지 100원짜리 4개 있네요. 5가지 중에 하나 고민하겠죠? 그럼 방법의 수를 구해줘라고 하면 2가지 중에 하나, 4가지 중에 하나, 5가지 중에 하나 고민해서 모두 안 주는 경우 하나 빼면 되겠지? 경우의 수 몇 가지? 39가지. 됐죠? 이게 방법의 수입니다. 그럼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지금 금액의 수를 물어봤거든? 주는 방법은 39가지야. 그럼 주는 금액의 수는 어떨까? 같아?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봐봐. 5,000원짜리가 3개 있거든? 됐지? 그럼 내가 5,000원짜리 2개 주면 얼마 준 거야? 10,000원 준 거잖아. 5,000원짜리 2개 주는 경우랑 여기서 10,000원짜리 하나 주는 경우는 같은 상황, 다른 상황? 같은 상황. 금액으로 봤을 땐. 됐음? 그럼 봐봐. 금액의 수로 세조라고 하면 이 둘은 구별이 안 된다고. 그럼 당연히 방법으로 말했을 땐 5,000원짜리 2개 주는 방법, 10,000원짜리 하나 주는 방법, 다른 방법이었지. 이땐 다 따로 셌지만 금액으로 보면 뭐 해야 돼? 그냥 한 가지로 보셔야 돼. 됐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금액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금액으로 물어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접근해 주세요. 환전하세요. 환전. 환전합니다. 자, 어떤 환전을 하냐면 봐봐. 5,000원짜리 몇 개 있어? 3개 있지. 그럼 이때 5,000원짜리가 2개 있으면 10,000원이랑 같은 역할을 하죠. 됐음? 그럼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5,000원짜리가 3장 있으니까 2장 이상이 있는 상황이고 10,000원짜리가 하나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이때 100원짜리는 일단 제외하고 10,000원이랑 5,000원짜리로만 금액을 한번 얘기해 볼게. 자, 줄 수 있는 금액 셉니다. 5,000원. 됐죠? 10,000원, 15,000원, 20,000원, 25,000원. 됐지? 끝. 됐음? 다시 10,000원짜리 한 장, 5,000원짜리 3장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은 5,000원, 10,000원, 15,000원, 20,000원, 25,000원. 몇 가지? 5가지가 돼. 됐음? 받아들여? 그러면 일단 5,000원짜리 2개가 이상 있네? 그럼 우리는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10,000원짜리를 5,000원으로 바꿔. 그래서 나는 5,000원짜리가 5장, 100원짜리가 4개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때 방법의 수를 세주시면 돼. 그럼 방법의 수는요. 5,000원짜리 5개 있죠? 줄 수 있는 경우의 수 6가지. 100원짜리 4개 있죠? 줄 수 있는 경우 5가지. 거기서 안 주는 경우 1가지를 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가지가 돼요. 끝. 자, 여기서 이걸 보셨어야 돼. 10,000원짜리 한 장과 5,000원짜리 3장이 있으면 이때 방법을 얘기하면 10,000원짜리는 2가지, 5,000원짜리는 총 4가지 해서 8가지가 돼요. 하나 빼면 7가지겠죠? 이게 방법의 수야. 금액으로 보면 5,000원, 10,000원, 15,000원, 20,000원, 25,000원이야. 됐음? 이게 뭐야? 5,000원짜리 몇 개로? 5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잖아. 받아들여? 그래서 뭐 한다? 단위가 큰 돈을 단위가 작은 돈으로 환전해서 지금처럼 방법의 수를 다시 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열해보고 세는 방법 요걸 한번 보여드렸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다시 또 질문이 들어올 거예요. 질문하실 때 다시 한번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 넘어갑니다. 172페이지. 자, 색칠합니다. 가자. 140번입니다.
자, 문제 잘 보세요. 색칠할 겁니다. 몇 개의 영역을? 네 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네 가지 색깔로 칠할 거임. 같은 색을 여러 번 칠해도 된대. 근데 이런 표현이 있죠. 이웃하는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해야 해. 라고 했습니다. 됐죠? 자, 그럼 봐봐. 내가 여기 있는 영역을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는 C, 여기는 D라고 할게. 자, 색칠할 거야. 상상하셔야 돼. 물감 갖고 와. 자, 처음 A에다 칠할 거임. A에 칠할 수 있는 물감 경우의 수 몇 가지? 네 가지 중에 하나 칠하면 되죠. 칠했음. 칠했음. 자, 이제 B에 칠할 거야. 자, 문제는 B에 칠할 때 A랑 같은 색깔 칠하면 되니 안 되니? 그럼 A에 칠한 거 빼고 남은 몇 개 중에 세 개 중에 하나 칠하면 되겠죠? 칠했음. 자, 이제 C에 칠할 겁니다. C에 칠하려고 봤을 때 중요한 건 누구야? B랑 같은 거 칠하면 되니 안 되니? 그럼 몇 개 중에 하나? 세 개 중에 하나 칠하면 되겠지. A랑 같은 색 칠해도 상관없죠? 그럼 이제 마지막 D입니다. D에 칠하는 건 몇 개 중에? C랑 다른 색깔 세 개 중에 하나로 또 칠하면 되겠지. 받아들임? 그래서 결론 동시에 연이어 칠하고 있습니다. 4 곱하기 3의 세제곱 몇입니까? 108이네요. 끝.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자, 어디로 가실 거냐면 우측에 있는 143번으로 가볼게요. 자, 따라와 보세요. 역시 마찬가지. 4개의 영역을 칠할 겁니다. 4가지 색을 전부 사용해서 칠할 거예요. 4가지 색을 사용해서 칠할 겁니다. 같은 색 여러 번 칠해도 돼요. 대신에 이웃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겁니다. 자, 같은 색깔 칠해도 상관없어. 자, 그럼 영역을 표시해 놓을게.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는 C, 여기는 D라고 할게. 자, 칠해 보겠습니다. A부터 칠할게요. A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개? 몇 개? 4개 중에 하나 칠할 거예요. 자, A에 먼저 칠했습니다. 4개 중에 하나. 자, 그 다음 B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개? 3개. 누구랑 다른 거? A랑 다른 거 3개. 됐지? 자, 그 다음 C에 칠해볼까 해요. C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개? 3개. 누구랑 다른 거? B랑 다른 거 3개. 됐죠? 자, 마지막 D에 칠해보겠습니다. D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개? 2개야? 3개 아니야? 3개 아니야? 자, A에다가 내가 빨간색을 칠했어. B에다가는 파란색을 칠했어. C에다가도 빨간색을 칠했어. 됐잖아. 그럼 난 D에다가 빨간색만 빼고 몇 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칠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2개야, 3개야? 그럼 만약 내가 A에 빨간색 칠했어. B에다 파란색 칠했다. C에다가는 초록색을 칠할게. 그럼 D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개? 빨간색과 초록색 제외한 2가지 제외한 몇 개? 2가지 중에 하나인 거잖아. 받아들여? 그럼 다시 D에 칠할 수 있는 건 그래서 몇 개인 건데?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지. 맞아? 여기까지 괜찮아? 다시 내가 순서대로 쭉 칠하다 보니까 D에 칠할 수 있는 게 2가지일 때도 있고 3가지일 때도 있더라고. 그런 경우의 수를 뭐 해줘야 돼? 나눠서 다시 보셔야 돼. 눈이 이쁘다. 눈이 이쁘네, 유진이가. 코 그만 먹고. 아니. 됐어요? 눈이 이쁘네. 자, 다시요. 칠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짐. D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일 때도 있고 3가지일 때도 있어. 언제가 2가지야? A랑 C가 다른 색일 때. 언제가 3가지야? A랑 C가 같은 색일 때. 맞아? 그럼 다시 우리는 이 경우의 수를 다시 세볼 겁니다. 어떻게? 다시 A, B, C, D에 칠하는 경우의 수를 나열할 건데 첫 번째 A에 칠하는 색과 C에 칠하는 색이 같을 때. 두 번째 A에 칠하는 색과
C에 칠하는 색이 다를 때. 됐죠? 나눠서 보면 되지 뭘. 자, 첫 번째입니다.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다시 4개 중에 하나 칠할 거야. 됐죠? A에다 내가 빨간색을 칠했음. 자, 그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어차피 A랑 C가 같은 색 칠한다고 했잖아. 그럼 A에 칠할 때 물감 그대로 C에도 칠해버려. 같은 색이니까. 됐습니까? 그럼 C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개? A랑 같은 색깔 그 한 가지 칠하면 되는 거지. 됐음? 자, 그럼 A하고 C에 같은 색을 칠해놨습니다. 그럼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개? 3개. D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개? 3개. 해서 몇 가지? 36가지. 언제? A랑 C가 같은 색일 때. 그럼 두 번째, A랑 C에 다른 색깔 칠해볼 거야. 그럼 다시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개? 4개. 자, A에 색깔 4개 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C부터 칠할게. 왜? A랑 다른 색깔 칠해야 되잖아. 맞아? 그럼 C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개? 3개. A랑 다른 색깔 3개. 자, 그러면 다시 난 이 2개 칠해 놓은 거야. 자,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이 둘이랑 다른 색 칠해야 되겠죠? 몇 개 남았어? 2개. D에는요? 2개. 몇 개? 48가지. 됐습니까? 이 둘이 뭐 하면 돼요? 더하면 되겠죠? 같을 때 또는 다를 때 각각이니까. 그래서 결론. 색칠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요. 84가지가 되겠습니다. 해서 정리해 주시면 돼. 자,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마무리 좀 해주세요. 51번. 자, A, B, C 4개의 도시에는요. 지금처럼 길이 막 이렇게 그려져 있대. 어떤 상황이냐면 A 도시에서 2개 도시를 경유하여 지나쳐서 D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를 세볼 거야. 그거를 M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우리 A 도시에서 시작해서 도시 2개를 경유해서 D로 갈 거거든. 그럼 자, 봐봐. A 도시 출발했음. B 도시를 갔다가 C를 갔다가 D로 가. 그럼 되는 거잖아. 도시 2개 경유했잖아. 아니면 A에서 출발해서 C로 갔다가 B를 지나서 D로 가도 되는 거죠. 맞아? 괜찮을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런 애들 있죠. 선생님 A에서 B를 갔다 다시 A로 갔다 D로 가면 안 돼요. 막 이런 애들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안 되는 이유. A에서 D로 가는 방법이 없음. 바로 가는 게 없어요. 무조건 거쳐가야 돼. 두 번째, 같은 도시는 2번 이상 가면 안 돼. A에서 출발했는데 다시 A로 왔다고? 아유, 2번 온 거잖아. 그러지 말래매. 해서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받아들일까요?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게 다겠네. 자, A에서 B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B에서 C로 가는 경우 몇 가지? 1가지. C에서 D로 가는 경우 몇 가지? 2가지. 그럼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 4가지. 두 번째, A에서 C로 가는 게 몇 개? 3개. C에서 B로 가는 게 1개. B에서 D로 가는 게 2개. 그럼 몇 가지? 6가지. 합쳐서 몇 가지? 10가지. M은 10. 됐죠? M 구했습니다. 됐죠? 자, 그럼 N도 구해야 되겠네요. N을 구해보려고 문제를 다시 읽습니다. A 도시에서 1개의 도시를 경유해서 D로 가는 경우죠. 그럼 1개만 경유하니까 A에서 B를 지나서 바로 D로 갈 때, 아니면 A에서 C를 지나서 바로 D로 갈 때 2가지 보면 되겠네. 자,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B에서 D로 가는 게 2가지. 경우의 수 4가지요. A에서 C로 가는 게 3가지. C에서 D로 가는 게 2가지. 경우의 수 6가지. 합쳐서 몇 가지? 10가지가 되겠죠. 해서 더한 값 몇입니까? 20이네요.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A 도시에서 출발해서 D까지 가는데 여러 가지 옵션들을 줄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된다? 나오는 상황들을 관찰해야 된다.
그리고 각 상황에 맞게 경우의 수를 세야 된다. 라는 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이야기들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문제 풀어오시는데 딱히 무리 없을 거고, 내 생각에는 색칠하기 혹은 지불 방법과 금액, 여기서 조금 질문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 주 금요일 1시에 수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1시에 수업이 또 있습니다. 네, 금요일 날 시간 잘 빼주시기 바랍니다.